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도 국민도 해결책이 쉽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럴 때 집사광익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모을집, 생각사, 넓을 광, 그리고 이로울 익, 더할 익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은 항상 허심탄회하게 많은 부하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한 번은 제갈량의 일 처리가 치밀하지 못했는데 동화라는 관리가 이에 대해 겁도 없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동화를 질책하기는커녕 무릇 관직에 참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라며 그에게 표창을 내렸다는 데서 집사광익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고 하죠.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이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지요. 특히 시급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드러난 문제도 제대로 짚고 경제, 민생, 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그리고 보듬는 이러한 정책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 리더십. 이 리더십이 간절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월요일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카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했습니다.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 왔죠?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엿보는 코너죠. 오늘의 중심, 어떤 얘기가 나올지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 목소리입니다. 가장 사업이 잘 될 때가 전성기겠죠. 인생의 전성기. 글쎄, 나는 IMF 터지기 전에 이태리하고 합작을 한번 했었는데 IMF 때문에 그대로 망했거든요. 그때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때가 사실은 더 전성기였어요. 내 인생에는. 어쨌든 좋은 추억도 될 것이고 그렇게 또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한 번도 게을리 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것이고 열심히 살면 하여튼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전성기라면 직장 생활할 때가 전성기 아닌가 싶네요. 일단은 수익적인 면에서 집에다가 돈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매출이 안 따라주니 수익이 안 나서 뭐 집에 갖다 주는 돈도 없고 집에다가는 오히려 집사람 보고 벌어오라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네요. 인생의 전성기가 자극제가 되는 거는 특히 이제 그 젊은 시절에 고생하고 열심히 했던 사실 어려울 때 힘들게 해왔던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이제 자식을 키워가면서도 앞으로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남겨줄 수 있는 게 로서의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렵지만은 내가 그만큼 너한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가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눈치채셨죠?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전성기.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셨나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날던 그때의 모습은 어땠는지. 문자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짧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길 수 있습니다. 깊은 얘기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저희 문자 번호는 샵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죠.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셨는지, 왜 그때를 전성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샵 0945 열어두겠습니다. 5손가락의 풍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6분입니다. 여러분의 전성기가 언제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8563님이 직장 다니며 돈 벌 때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고 가끔 가족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에게 월급날 외식도 시켜주고 이때가 제일 전성기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요. 라고 주셨어요. 또 4696님 저희 방송 처음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 42에 아들, 딸, 쌍둥이 아빠가 된 올해가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전성기가 언제신지를 여쭈었습니다. 저희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자, 잠시 후 이번 주 전성기 특집으로 마련한 첫 번째 손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광고 듣고 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4회. 하지만 할머니와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1.2, 1.4! 입출금 통장이 1.4%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쇄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 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강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번 주에는 각 분야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다방면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서울 디자인 위크 총감독을 맡아서 주셨어요. 이남희 디자이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서울 디자인 위크 총감독을 맡으셨다니까 뭐 굉장한 행사에 리더셨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디자인 위크가 뭐였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네. 디자인 위크는 말하자면 서울을 대표하는 디자인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그 전신으로 보자 그러면은 뭐 서울 디자인 올림픽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서울 디자인 한마당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것을 서울에서 동기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디자인 행사들을 아우러서 디자인 위크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전체를 묶어보자. 그래서 대표 디자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자. 이런 이제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디자인하면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디자인은 사실 그냥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목적어를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디자인, 그래픽, 의상, 건축, 보석, 헤어.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남희 디자이너께서는 어떤 분야가 본인의 전문이세요? 저는 제가 스스로 주장을 해서 나는 이런 분야의 전문 디자이너 되겠다라고 한 타이틀은 이제 북 프로듀서라고. 그러니까 북 디자이너하고는 약간 구분을 준 것이 책의 표지만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하나의 영화처럼 또 이런 이제 방송 프로그램처럼 기획하고 전체를 총 감독해서 프로듀싱하는 디자이너라고 해서 이제 제가 북 프로듀서로 출발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5년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붙여준 제목은 뭐 콘텐츠 디자이너, 또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디자이너, 그리고 또 뭐 전방위 디자이너, 또 소셜 디자이너 뭐 이런 그 타이틀들을 얻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하신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네. 근데 보통 뭐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프로듀싱 한다 하면은 뭐 기획 단계부터 뭐 자금을 준비하고 작가를 섭외하고 연기자를 뭐 섭외하고 이런 게 떠오르는데 책이라는 건 작가가 집필을 하는 그 작업인데 뭘 프로듀싱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서도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각 여러 영역들이 구분이 돼 있어요. 편집자가 있고 또 디자이너가 있고 뭐 그 편집자 디자이너를 아우러서 책을 내는 출판사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제가 북 프로듀서라 함은 종종 디자이너들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창출하거나 관심을 두거나 또는 관여할 기회가 없이 누군가가 텍스트를 주면 그걸 그냥 이렇게 예쁘게 앉히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그 책의 내용이 일관된 어떤 컨셉과 형태들이 일관된 뭐 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치장에 불과한.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그래서 책 하면 그것이 어떤 뭐 의뢰에 의해서든 스스로 창출하던 간에 이러이러한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뭐 내용은 어떻게 되고 어떤 리서치가 필요하고 내용에도 깊게 관여하시는군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 글을 이제 그 글에 대한 안목이나 글을 직접 쓰거나 또는 쓰지 않아도 누구에게 어떻게 글을 디렉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 역시 굉장히 그 긴 세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역할을 하게 이런 됐습니다. 경우에는 작가가 프로듀서의 손이 되는데요. 그렇죠. 작가가 프로듀서의 손이고 또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지침할 수 있다면 글에 대한 디자인의 능력은 어찌 보면 뭐 디자이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통 문학 이외의 장르는 거의 다 관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책을 프로듀싱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이제 두루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 이름이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전성기에 모신 이유가 아주 활발하게 하는 중년 전문 여성인이시거든요. 이제 여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 일을 한 가지 일을 쭉 해오시면서 그걸 또 더 분화시키고 더 심도 있게 전문 분야로 만들어 오시는데 기여를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내 의도를 몰라주는가부터 해서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도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커리어를 쌓아올 수 있으셨을지 그 비결을 좀 여쭙고 싶네요. 저는 돌아보면 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 인생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좋아하는 일이니까 또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돌아봤을 때 난 이거 정말 힘들어서 하기 싫은 거 어떻게 왔다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참 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원래 미술 전공하셨죠? 네, 저는 이제 디자인 미술대학의 디자인학과 그중에서 시각 디자인학과를 다녔고 또 중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냥 순수 예술 작품하고는 다르게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게 79년도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81년도에 유학을 갔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어떤 대상과 소통하는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미술이란 분야에 입문해서 지금까지의 세월을 다 합치면은 대학을 들어갔다 79년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꽤 됐네요. 근데 지금 전문 분야가 책이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책을 좀 덜 읽는 나라에 속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배고픈 직업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안 힘드셨어요? 책 자체는 제가 하는 일의 전체 한 30%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다른 분야도 같이? 그렇죠. 아까 전방위적인 일을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이제 북프로듀싱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나 그 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도전에 직면하고 늘 새로운 걸 생각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셔야 되는 즐겁잖아요. 그런 일이.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맞을까? 내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늘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거 이전에 글쎄요.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이 일을 어떻게 잘할까를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스몰 웨딩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내 자녀 결혼식 정말 간소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해주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거의 결혼식하고 중간쯤에서 어정쩡한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그 서울시청 지하에 시민청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시민청의 기획,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의 기획에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공간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이제 공간은 비우고 활동으로 채우자. 근데 그 여러 활동 중에 이제 기획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작고 뜻깊은 결혼식이라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있는데요. 네. 당시에 많은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부모의 눈물로 올리는 웨딩, 이런 것들이 대표하듯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디자이너가 개입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작고 뜻깊은 결혼식, 시민청 결혼식인데요. 일단 규모를 줄여야 모든 게 비용 때문에 문제고 허례허식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만의 뜻깊은 결혼식도 아닌 것이 이제 문제였는데요. 일단 규모를 줄이면, 작은 결혼식이 되면, 그 비용도 줄일 수가 있지만 자기들이 예비 부부가 주체가 돼서 자기 결혼식에 대한 계획을 해서 뜻깊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은 벌써 한 3년째 되면서요. 자리를 잡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 많이들 생각하고 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출발점에 우리 이남희 디자이너가 계셨군요. 네, 제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실행에 옮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보면은 남들이 가는 넓은 문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험하지만 그리고 조금 좁지만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자인이라는 직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하고 계신데 젊은이들하고 경쟁하기는 힘들지 않으세요? 디자인이 좋은 점은 한 가지 정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의 문제를 만약 해결할 때, 다양한 제안을 할 때, 100개의 좋은 제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디자인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떻게의 부분은 각자의 좋은 생각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게 젊은이들과 경쟁이라는 점,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저만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주 청취층은 중년이세요. 이 중년분들이 많이, 고민이랄까? 이런 연배의 분들이 트렌디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트렌디란 말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왜요? 왜냐면 트렌디라는 것은 이제 유행에 민감하게 그때 유행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시대에 뭐가 핫하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기 자신이 중심, 아까 서두에 멘트도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라면 그런 곧 사라져버릴 유행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의미 깊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인생을 통해서 실현해보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하면 그게 바로 전성기 대세가 아닐까요? 갑자기 저한테 100만 평짜리 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마음대로 써봐라. 농사를 짓든 갑자기 이런 세계가 있었나 싶은. 그렇군요. 5127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딸이 디자이너가 꿈인데요. 꼭 명문대에서 미술을 전공해야 가능할까요? 미술은 잘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명문대 디자인 전공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명문대 디자인과의 교수를 이제 재직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날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사실 디자인이고요. 유명한 경제학자이며 노벨 상을 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모두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디자인에 대한 굉장히 원론적이고 굉장히 총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방식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게다가 또 뭐 우리나라 입시가 너무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틀에 굳이 넣어서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대 보내야지 하면서 한 중학교 3학년쯤에 막 입시 미술학원 보내서 지금 열심히 미술 준비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혼란에 빠지시겠는데요. 그러게요. 그 문제를 제가 종합적으로 어떤 뭐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게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 조금 더 그 자녀 중심으로 삶을 좀 다양하게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학을 가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갔다고 해서 지금 너무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딱 부러지는 결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중심으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대학만이 능사가 아닌 뭐 이런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10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쩌면은 오늘 이남희 디자이너를 모신 이유가 이 답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창조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참 부러운데요. 그렇게 늘 새로운 생각이 나는 비결이 뭡니까? 네. 그 아이디어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아이디어는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세상을 굉장히 애정을 갖고 관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디자이너의 역할이 그런 거겠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사용자,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치 있는 쓰임이 될 거냐. 굉장히 목적어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세상을 관찰하는 일이 중요하고 관찰을 할 때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관찰을 하는 것.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을 갖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들의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공감 능력을 갖게 되면 많은 문제가 보이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 일이 필요하구나라는 아이디어들이 당연히 생각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거든요. 디자인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행하듯이 앉아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들 관찰하라.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 능력을 갖는 일. 세상에 애정을 갖고 관찰하는 일. 그렇습니다. 좀 나아질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는 일. 그럼요. 그게 바로 지금의 디자이너 이남이라는 사람을 만들었군요. 그랬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또 무슨 새로운 일을 만들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제 책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지면서 시민청 자꾸 뜻깊은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삶에 예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식이라는 것은 이제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 삶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끔 점검하는 이제 기회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혼식 같은 것도 너무 우리 주체는 없이 그냥 거칠애고 낭비고 뜻은 없고. 근데 그런 일 중에 또 하나가 사실 장례식이 그런 것 같아요. 장례 문화. 장례 문화 이제 저의 부모님을 이제 누구나 자기 부모님의 장례를 어떻게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그게 큰 장례식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기리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그 작고 뜻깊은 추도식 장례 문화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훌륭하게 잘 살았는지를 기리는 추도식 디자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참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그냥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시네요. 원래 준비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는 소화를 못 해드렸고 이 전성기를 지나는 분들께 필요한 질문을 좀 골라서 한다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프라는 회사죠? 바프의 대표이신 이남희 디자이너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출국 금지가 됐군요. 그리고 현재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회동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금 뒤에 이어질 11시 YTN 뉴스에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의 중심 문자 주제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셨습니까? 였습니다. 주신 문자 4686님 1974년에 첫 딸을 낳고 18년 후에 91년 늦둥이 아들을 얻고 열심히 일했던 것. 그 시기가 전성기였습니다. 네, 말씀하지 않아도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5048님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보낸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 즐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저는 그때가 제일 좋은 전성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7770님. 제 전성기는 어머니를 닮아가는 겁니다. 현재 친정엄마 연세 78. 10년째 독거노인 보살피는 일을 하고 계세요. 당신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등은 굽어가지만 항상 곱게 립스틱을 바르고 출근을 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신 엄마께 3번째 감사 표창을 선물했는데요. 엄마는 매일 나갈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 하시면서 매일 아침 곱게 머리 한 번 더 매만지고 집을 나서세요. 오늘이 매일 전성기시라는 어머님을 닮아가는 것과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문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상품 드릴 수 있는 두 분이요. 5048님, 4696님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남희 디자이너를 초대하기도 했고요. 또 비 오는 날이기도 해서 이 곡을 선곡했다며 저희 김혜민 PD가 정보를 줍니다. 비 오는 날에 수채화, 강인원, 그리고 김현식, 그리고 권이나 세 사람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이었습니다.